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장점. 장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단점에 해야 되는데요. 우선 했던 것들이에요. 다주택 분산 효과,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내가 개인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거를 법인으로 넘기는 거예요. 명의 분산을 할 수도 있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어요. 경매에 참가할 때는 굉장히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인 무주택 자격 유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만 잘 들으시면 뒤에 있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게끔 가는 게 개념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부동산 양도세, 절세, 법인세는 10%고 추가가세는 20%예요. 총 30% 내지만 제가 법인세를 빵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법인 스터디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세는 20%다. 개인은 몇 프로다? 70%다. 그럼 50% 차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1억짜리 미만만 해야 되나요? 아니 1억 이상으로 해서 12% 내더라도 20% 받으면 32%잖아요. 그러면 70%가 이익이죠. 그래서 단타 매매할 때는 법인으로 해도 12% 물어도 가능하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마저도 세금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게 비용 절감이에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손실보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손해가 나면 누적해서 쌓아놨다가 15년간 빼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법인을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매일 카드 쓰고 밥 먹고 물건 사고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10년간 1억을 빼놨어요. 근데 오늘 투자해갖고 부동산에서 1억을 벌었잖아요. 그럼 법인세는 과거 15년 동안 나왔던 손실하고 빼기를 해요. 상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1억을 벌었는데 과거에 결손이 1억이다? 그러면 빵. 그럼 법인세는 빵원이에요. 법인세 10% 내는 거는 빵원이고 추가과세 20%에 대해서만 돈을 내면 돼요. 그 다음에 투자금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추가과세는 법인세 신고하는 12월 달 것까지를 3월 달에 신고하거든요. 3월 달에 신고해서 5월 달에 납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났어도 세금은 언제 되냐면 내년 5월 달에 돼요. 올해 거를.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게 제일 크죠. 개인 대출 안 되는 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용. 이게 뭐예요? 모르면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만큼 얼만큼 상환하는지 비율을 딱 하는데 기존 대출이 2억 있으면 어째요? DSR은 40%밖에 대출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째 부동산을 대출 받더라도 2억이 있어버리면 40%인데 올해 7월부터는 1억부터 40%예요. 이 금융권은 조금 높았는데 이 금융권도 50%까지 바꿔요. 그런데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하거든요. 차주가 뭐냐면 그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단위로.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별로 DSR을 다 별도로 적용받아요. 근데 개인은 한계가 넘어가면 다 받아요. 그래서 개인보다 법인 대출이 훨씬 잘 나와요. 이게 DSR을 이번에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LTV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다 DSR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출이 막히고 있는데 DSR을 못 풀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뭐 이거 뉴스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법인 투자 들어갔을 때 DSR 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상가 투자, 경매를 하는 거. 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모주. 그다음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가 뭐 2억이 넘어가면은 20% 내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법인을 세워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추세예요. 그런데 앞으로 주식 계좌라든가 코인에 사용할 법인 계좌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인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통장이나 증권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유리해요. 나중에는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를 위해서 다 지금 주식 계좌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법인 스터디 했던 분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양한 목적으로 법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스터디를 하지만 공부를 배우지만 다른 용도까지 다 배워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쓰는 커피값을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드릴 거예요. 개인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절감이 돼요. 어떤 경우냐면 부부가 둘 다 3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역보험료를 따로따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지역 가입자보다는 기업 건강보험료, 기업 보험료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법인을 세워서 내가 월급을 조금 받아가지고 뭐 보험료를 5만 원 낸다. 그러면 20만 원 내던 지역가입자도 5만 원으로 절세가 돼요. 그럼 그 돈으로 법인을 공짜로 운영해도 돼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알게 되면 굉장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열거하면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많은데 5배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꽤 많은데요. 많습니다. 부동산 법인 투자의 장점은 개인주택 투자의 제한이 많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져요.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부동산 법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개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다. 그럼 법인이 유리해져요. 지금 이번에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좀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법인도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어때요?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하고 비율이 대통령과 야당과 그다음에 국회의 숫자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택이 잘 안 돼서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가 올해는 조금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법인으로 투자할 만하다. 단점, 이걸 제일 많이 하죠.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월급으로 받아가거나 배당으로 받아가야 된다. 배당이 14%인데 세금까지 내니까 15.4%다. 그러면 급여를 받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하는 방법과 최저금액으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으로 급여를 선정하고 배당이 15.4%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 이것보다 저렴하게 돈을 빼가는 방법을 가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을 스터디에서 가르쳐드려요.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유지비용, 설립할 때 셀프로 하면 금방이에요. 실제로 셀프로 법인 설립하면 돈 얼마 들지도 않거든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최소 4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셀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을 직접 한번 세워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 실제로 설립하고 셀프하는 것까지 다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물론 4시간 강의에서 가르치기 좀 힘들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해상과 청산은 어렵습니다. 법인은. 그러니까 법인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죽이지 않은 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냅둔다. 한 8년 놔두면 사라져요. 사업자 없어요. 아, 광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일정 잡혀 있고요. 이거는 다시 문의하시고요. 세무비용, 유지비용이 비싸다. 아, 정말 비싸요. 등기 변경할 때마다 법무사 통하면 비싼데 저희는 다 셀프라고 있습니다. 왜? 법인 투자를 하려면 경비를 줄여야 법인 투자가 유리하니까 변기를. 그래서 스터디나 제가 요 위주로 등기 변경을 하거나 등기를 실제로 소유권 이전도 저희는 직접 하거든요. 경매 소유권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주택 소유권 이전까지는 제가 다 해요. 그렇게 해서 등기도 저희가 직접 하고요. 월 기장료. 저희는 월 기장료가 일반 세무사무소 가면 월 11만 원, 12달. 법인세 44만 원 하면 1년에 176만 원 나와요. 근데 저희는 주소지 44만 원에 6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뭐까지 된다? 법인도 세우고 주소지에 법인세 신고까지 다 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강습도 해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 보고 강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튼간 그런 것들도 제가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보다 세금이 비싸요. 취득세는 12%고요. 종부세는 3%예요. 이유 불문 3%예요. 조정지역에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있어. 주택을. 또는 비조정지역에 2채. 뭐 나주, 모포에 한 개씩 가지고 있어. 또는 광주에 한 개, 나주에 한 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3%예요. 근데 2개면 6%예요. 무슨 말이냐? 공시지가의 6%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광주 구축 아파트 뭐 매매가는 8천 9천밖에 안 하는 거 2채 가지고 있으면 6% 맞으면은요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600만 원, 700만 원 나옵니다. 종부세.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종부세가 문제가 있어요. 종부세는 6월 1일자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5월 31일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6월 1일 날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내요. 그래서 법인은 요즘 제일 많이 팔아요. 싸게. 그리고 6월 1일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집을 싸게 사고 싶을 때는 5월 달에 사야 돼. 왜? 법인들이 종부세에 맞기 싫어갖고 싸게 내놓는 주택을 개인이 사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이 원리를 알고 언제 싼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주택에 대한 대출은 불가해요. 어떤 경우 되냐? 내가 주택을 다 돈 주고 샀어요. 경매로 내 돈 주고 다 낙찰 받았어. 그리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온 경우에
거기에 주택을 담보대출 받는 건 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는데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수익이 보여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법인 투자 스터디예요. 공부예요. 이거 말고는요. 이건 책 보도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오프라인 강의라든가 중강의라든가 이렇게 유료 강의를 들어서라도 찾아서 그 비용을 아끼시는 거고요.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부동산 법인 투자 공부해볼래. 그럼 책 한두 권 사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한꺼번에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부라도 하시면 돼요. 강의를 못 들으면 왜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내가 도저히 배우고 싶고 내 강의를 듣고 싶어 죽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책이라도 사서 보세요. 부동산 법인 투자의 장점은 개인주택 투자 제한이 많을수록 높다. 아까 지금 한 내용이네요. 그렇고요. 해결책. 예, 뭐 해결책이죠.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 가수금이나 결손법인을 운영해서 법인세를 절감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 법인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설립은 셀프로 해서 비용을 낮추지만 회사는 사업자 말소하고 나서 자연 말소되는 한 8년 걸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아까 얘기했던 5만 원의 세무 기장해주는 그 다음 법인 설립을 할 때 해주는 뭐 그런 카페고요. 그래서 거기 회원 가입하시면 법인 설립 그냥 온라인으로 팀비오나 줌으로 팀비오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장 월 5만 원에 하고요. 뭐 이런 거 해드리고 기존에 법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뭐 신청하시면 해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강의 내용이 그냥 개론적인 내용만 있어요. 뭐 여기도 기본 강의는 무료 강의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전략을 위한 복수 법인 설립으로 주택 한 개씩 보여.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던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서 주택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법인마다 법인이 여러 개 생겨서 경비를 여러 개 떠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공부할 거예요. 개인보다 대출이 잘 나오는 비주거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갭 투자를 먼저 배우고요. 법인 설립하고 운영하고 장부기장하고 기본적인 게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비주거형 상가 투자에 넘어갈 거예요. 목표는 우리가 상가 투자로 가기 위해서 법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갭 투자 안 할 건데 라고 하더라도 들어놓으시면 법인 운영 방법을 알고 있으면 상가 투자가 쉬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위험한 경매 물건에는 무조건 법인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 단타 매매로 개인보다 양도세가 낮기 때문에 단타 매매할 때는 법인 투자해서 양도세를 높은 거를 요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죠. 그 다음 아까 있죠.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경비도 아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냥 우리가 쓰는 카드라든가 밥 먹는 거, 뭐 시장 장 보는 거 이것도 다 경비로 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코인이라든가 주식에서 증권거래세 같은 거라든가 그 증권 양도세금을 부과할 때 법인이 있으면은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급여를 책정할 수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급여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여로 비용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급여만큼을 뭐가 돼요? 다 매출이 돼서 수익이 돼요. 개인 사업자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장부 기장을 해야지만 되는데 장부 기장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장부 기장을 하더라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매출이 크면 개인 사업자보다 무조건 법인으로 해야 되고요. 법인의 장점은요. 한 개의 사업자가 여러 개 법인으로 쪼개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세 엄청나게 줄여요. 뭐 매출이 1억, 순이익이 1억 난다. 그럼 무조건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은 접대비 월 300만 원 경비를 과감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접대비 300만 원씩 처리할 수 있으면 법인이 3개면 월 1000만 원 정도까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쓰는 걸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경비만 처리하면 뭐하지? 이렇게 1000만 원씩 경비를 처리해놨다가 부동산 매매해갖고 1억 벌었을 때 법인세를 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개인으로 하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운영을 안 하고 법인만 설립해놓고 경비만 떨어도 실제로 월 유지비 이상 벌 수가 있어요. 여러 개 법인으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하고 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요.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장부를 기장할 때는 결손에 대해서 개인도 똑같이 소급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은 복식부기 그러니까 장부를 무조건 기장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커요. 결론은 뭐냐?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게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줄여놓으면 많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법인 하나 세우면 세우는데도 법무비 40만 원, 뭐 주소지 사무실 없고 장부 기장하고 해서 한 법인당 5, 600씩 깨진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공부를 하면 1년에 100도 안 깨져요. 그리고 이 100이라는 돈이 내가 1000만 원 이상만 경비로 쓰면 법인세 10%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경비를 쓰면 내가 그냥 밥 먹고 놀고 즐겼던 돈들을 세금을 해서 다 까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운영비는 다 빠져요. 그래서 법인 투자는 무조건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시라고 제가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무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